자, 오늘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배우는 날인데 극한의 성질을 배우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그 함수의 수렴과 발산 복습 한번 해보자고. 자,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거 배웠죠? 무슨 뜻이야? x가 a라는 값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이거를 관찰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x가 a에 가까워질 때 그 가까워지는 모습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우극한과 자극한이다. 리미트 x가 a보다 조금 크면서 가까워지는 게 있고요. 리미트 x가 a보다 조금 작으면서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다. 요거를 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해서 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곳을 향해 돌진해야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또는 수렴한다 라고 말하기로 했죠. 그 다음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든지 리미트 x가 선생님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지우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예쁘게 써야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관찰할 수 있다 그랬어. 무한대로 가는 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방향성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무한대는 오른쪽으로 x값이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왼쪽으로 x값이 작아지는 거고 방향성이 없어. 이거는 우극한, 좌극한이 있지만 얘네는 그렇지 않다. 어찌됐건 이것들 우리가 조사했을 때 하나의 값에 함수값이 가까워지면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수렴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가까워지는 그 하나의 값을 수렴값, 극한값이라고 하기로 했죠. 우극한도 알파, 좌극한도 알파에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극한값, 수렴값, 알파라고 말하기로 했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발산이다. 그래서 무한대라는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극한값이라는 것과 함수값은 반드시 구분 좀 하자 이야기 드렸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항상 이게 두리뭉실한 개념이 돼버려. 극한값 가까워지는 값이야. 함수값은 그 지점에서 찍혀있는 값이에요. 이해되시지? 해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긴 한데 함수의 상태에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이 특정 지점에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도 봤고 다른 것도 봤는데 여러분이 이 정도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이건 꼭 좀 기억하자.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은 그래프들 있잖아. 다항함수라든지 1차 함수, 2차 함수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리함수라든지 그 다음 무리함수라든지 우리 이거 다 사전학습 강의에서 전부 다 그래프 그린 연습해봤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든지 이 녀석들은 정의역의 범위 내에서 모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 풀어나갈 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정의역의 범위 내에서 이런 말을 왜 쓰는 거냐면 우리가 다항함수나 상수함수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정의역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죠.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안 돼야 되고요.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있는 녀석들이 0보다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정의역의 제한 범위가 있어요. 아무튼 이 정의역의 제한 범위 내에서는 이 함수들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함수들을 만났을 때는 극한값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굳이 번거롭게 그래프를 그려서 좌극한, 우극한 같은지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함수값으로 대체해도 상관없다. 숫자 대입하면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예를 들어 3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이런 함수의 극한을 물어본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좌극한, 우극한 봐야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거 어찌됐건 다항함수니까 그냥 3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해도 극한값이랑 같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극한값, 함수값 같으냐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함수의 연속이란 거 배우면 확실히 이제 그 정의를 알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고 가자고요. 그 다음 상수함수? 이거 가끔 질문 나오는데 이거 가끔 물어보는데 이런 거 리미트 x가 예를 들어 7로 갈 때 뭐 5라는 이런 게 있었다고 해봐. 그럼 애들이 가끔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리미트 옆에 있는 건 항상 함수야 함수. 그러니까 이건 뜻이 뭐냐면 y는 5라는 함수를 그리라는 거야. y 콜 5라는 함수는 다 아시잖아요. 이런 상수함수잖아. 근데 x가 7일 때의 극한값을 조사해보래. 근데 보세요. 이 상수함수는 x값이 얼마이든 간에 함수값이 계속 동일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 극한값 얼마겠습니까? x가 점점점 7로 다가갈 때 함수값은 이미 얼마로서 계속 똑같아요? 계속 5라는 값으로서 똑같죠? 그래서 그냥 상수함수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야. 이게 7이든 8이든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그냥 계속 함수값이 5인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복습이었고요. 이제 오늘 개념을 한번 해보자고. 오늘 이제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을 왜 배우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좀 실용적인 목적은 이거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극한값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좌극한, 우극한. 선생님 이거 지겹도록 하지? 이거 항상 관찰했는데 이게 이제 귀찮다고. 매번 그래프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런 극한에 대한 성질을 좀 알아내가지고 그 극한 계산을 그래프 안 그리고 쉽게 하자. 이게 우리 목표야. 극한에 대한 성질 배우는 이유, 그 실용적인 목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나이 먹을수록 글씨가 너무 아저씨 글씨 같아요. 옛날에 글씨 진짜 잘 썼는데.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극한값을 구하자. 이게 실용적인 목표야. 자, 성질은 아주 쉽습니다. 봐봐. 일단 전제 조건은 이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에 수렴하고요. 리미트 x가 역시 a로 갈 때 gx라는 함수는 베타에 수렴한다고 하자. 수렴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야. 수렴하고 있을 때 이제부터 성질을 쓰기로 합니다. 첫 번째 성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에다가 상수 c를 이렇게 곱하는 이런 모양새도 있을 수 있겠지. 그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다. 상수 c는 앞으로 꺼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c 곱하기 지금 리미트 fx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알파라고 생각하면 c 곱하기 알파라는 값에 수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함수 fx랑 함수 gx를 막 짬뽕 시켜보려고 하는 거야. 결합시켜 본다고.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거 말하는 거야. 두 개의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게 되면 나누기가 빠졌지? 나누기 좀 이따 이야기하자. 곱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얘네들을 각각 더하고 빼고 곱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마치 이 리미트라는 기호를 분배시키는 것처럼 분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결과는 뭐냐? 리미트 fx 알파, 리미트 gx 베타니까 결국 이런 값에 수렴한다 이거야. 선생님도 그랬지만 니들 지금 이거 보면 뭐 어쩌란 소리야 뭐 그런가 보지 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엄밀히 공부를 여러 번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흘려 듣고 넘어가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실 리미트를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각각 붙일 수 있다는 거는 반드시 이 각각의 함수가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 수렴할 때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는 애면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꼭 기억하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아까
나눗셈이 빠져 있었는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나누기 gx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나 마찬가지 리미트 fx 그리고 리미트 gx 이렇게 각각 리미트를 붙일 수 있습니다. x가 a로 간다. x도 a로 간다. 해서 이건 알파, 이건 베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단 중요한 사실은 베타가 0이지 않는다. 이런 사실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베타가 0이면 안 된다. 해서 이게 극한에 대한 성질이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게 뭐가 중요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극한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 이런 게 있다고 해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했어야 됐다고. 이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3이라는 지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관찰해서 둘이 같은 곳을 향해 돌진하는지 확인하는 이 작업을 했어야 됐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 잘 보세요. 리미트 x제곱, 리미트 2x인데 이거 다항함수죠? 이것도 다항함수지? 그럼 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항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언제나 일치한다 그랬어. 그거 기억하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알다시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지. 이것도 쉽게 확인 가능해. 그래서 각각 리미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도 좋다. 리미트 x제곱 플러스 리미트 2x 이렇게 계산해도 좋다고요. x는 3으로 갑니다. 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그러면은 3 대입해서 9라고 써주고 3 대입해서 6이라고 써서 15라고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니 이거 어쩌라고 이거 그냥 그려서 하면 되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알면 훨씬 쉽다고. 좀 다른 예시 하나 들어볼까? 너네가 그릴 수 없는 거? 리미트 x가 7로 갈 때 x 플러스 1에 5x 제곱 플러스 6이라는 이런 함수 있었어. 여러분 이거 못 그리잖아. 그지? 그릴 수 없어요. 해서 관찰해 보건대 분모도 다항함수 분자도 다항함수네. 그러면 리미트 x가 7로 갈 때 이 녀석도 수렴할 거고 이 녀석도 수렴해요. 그러면 리미트를 각각 붙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x 플러스 1 리미트 5x제곱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5x제곱 플러스 6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x가 7로 간다는 거 생각해보면 7을 대입해버리면 그만이죠. 다항함수는 극한값을 구할 때 함수값으로 대체해도 돼. 7 대입하면 8, 7 대입하면 몰라. 엄청 계산이 크네. 그렇다고 하자. 됐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극한의 성질을 알게 되면 그래프 안 그리고도 그냥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이 다음 시간부터는 뭘 하게 될 거냐면 아주 다양한 함수의 극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극한 계산을 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극한에 대한 성질하고요. 또 몇 개의 추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계산들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지난번 강의였나요? 이야기했을 거야. 무한대에 대한 이해를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다. 무한대 성질. 이걸 지난 시간에 한 건데 한 번 더 쓰는 거야.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거죠. 무한대분의 상수. 이거는 얼마라고 취급하면 된다? 무한대분의 상수. 얼마로 취급한다? 0으로 취급하면 된다 이거야. 분모는 한없이 커지는데 분자는 어떤 숫자 하나로 고정돼 있어. 그럼 결국 이 숫자 전체는 점점 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 상수가 아무리 커도 100억, 1000억 그래도 무한대는 말 그대로 무한히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계속 0에 가까워진다. 이거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무한대하고 무한대를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고 무한대 곱하기 상수. 물론 이 상수는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이것도 역시 무한대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냐? 무한대 곱하기 0은 뭐냐? 이건 섣불리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 그러니까 극한 계산할 때 함수의 모양에 따라
이런 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 계산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지? 그 다음 하나만 더. 무한소라는 건데 사실 이 단어는 요즘 안 쓰는 거야. 옛날 아재들 단어인데 그냥 알고 있으면 편해. 이거 하나는 꼭 좀 기억합시다. 리미트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이런 꼴이라고 했으니까 0분의 0 아닌 상수 이런 꼴이 나오면 이거는 발산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분모는 0을 향해 가고 분자는 0이 아닌 상수라고 하면 그 전체의 값은 발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것도 굉장히 도움돼요. 이 무한소는 무한히 작아진다 이런 뜻인데 이 분모가 진짜로 0이란 소리가 아니고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합시다. 또 분모 0을 써버리면 여러분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야. 아이씨 수학에서 분모 0이면 안 된다며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0이 가까워진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여러분이 어떤 함수의 극한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x 빼기 1분의 5x 제곱 이런 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프 그릴 수가 없는데 실제로 1을 여기다가 대입한다 생각해봐. 사실 1이 가까워지는 거죠. x가 점점점 1에 가까워지면 분모는 어디에 점점점 가까워지겠어? 당연히 0에 점점점 가까워지죠. 분자는 1 대입하면 5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답이 0분의 5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자고. 수학에서 분모가 0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분자는 어떤 상수라고 하면 이 전체 값은 발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분모가 0에 가까워진대. 예를 들어서 0.1분의 5 생각해봐. 이거 50이죠. 0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0.01분의 5. 500이거든? 0.001분의 5. 조금만 더 이쪽 잡아주세요. 이쪽부터 끝까지. 0.001분의 5 그러면 이거 5000이거든? 봐봐.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체는 어떻게 된다? 계속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극한 계산할 때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여러 가지 극한 계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다. 함수의 형태에 따라 분모는 0으로 가고 분자는 특정 상수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있어. 그럴 때는 발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렴은 아니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전체를 보시면 무한소에 대한 성질, 무한대에 대한 성질, 그리고 이 극한에 대한 성질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알고 나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들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왠지 끝내야 될 것 같지만 하나 더 말할 게 있어요. 선생님이 요거는 3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극한의 대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잘 보세요. 극한의 대소 관계. 함수 fx 이렇게 하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베타에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a에 충분히 가까운 x에 대하여 a에 충분히 가까운 x에 대하여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함수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면 함수가 항상 작다는 거는 동일한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언제나 작다는 거야. 예를 들어 함수 fx는 x라고 하고 함수 g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엑셀에 동일한 어떤 값을 넣는다고 하면 항상 이 녀석이 더 크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항상 함수값이 더 큰 상태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놈들의 극한값 사이의 대소관계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함수값이 언제나 얘가 커. 그러면 특정 A라는 지점에서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어? 부등호 방향이. 갑자기 저 방향이 바뀔까? 그러지 않겠죠. 그냥 이렇게 동일하게 유지된다. 쉬운 내용이에요. 아시겠지? 자, 아주 쉬운 내용이고요. 이건 모든 교과서에 있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fx랑 gx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등호가 없어. 무조건 얘가 크대. 근데 그때 특정 지점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해보면 여기는 크거나 같다가 될 수 있대요. 느낌이 잘 안 오죠? 이게 뭐 어쩌라는 거죠? 라는 소리가 들겠지만 여기 등호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글로 해석하면 이거야. 함수값이 언제나 얘가 크다고 할 때 함수값이 언제나 크다고 해도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야. 극한값이 언제나 크다가 아니고 같을 수도 있대. 예를 들어서 x분의 1하고 x분의 2를 비교해보자. 내가 이 x자리에다가 0보다 큰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볼게. 뭐 1이든 2든 3이든 4든 100이든 아무거나 넣어봐도 언제나 이 함수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런데 우리가 특정 순간에 극한을 조사해보자.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조사해볼게. 어떻습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 0에 수렴한다 그랬지? 이것도 무한대분의 이거 왜 이래? 이것도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에 수렴하죠.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함수가 크다고 할지라도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다. 이거 그냥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전제 조건에 선생님 A에 어떤 A라는 상수에 수렴할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무한대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질은요. 특정한 A란 상수에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성질이 아니고 A뿐만이 아니고 얘가 무한대여도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여도 되고요. A 플러스여도 되고 A 마이너스여도 다 성립하는 거야. 이 성질들은. 이 대소관계 말고 이 전에 썼었던 극한의 성질 있잖아. 아까 했던 그 극한의 성질도 특정 A로 갈 때뿐만이 아니고 이거 다 성립하는 거야.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하나 더. 이 녀석을 확장하면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어. 샌드위치 정리. 뭐냐? 말 그대로 샌드위치 알잖아. 빵, 가운데 맛있는 거. 이렇게 쌓여있는 게 샌드위치잖아. 위아래 딱 눌러주는 거잖아. 샌드위치인데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것이 있고요. 이게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것도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자. 똑같이 수렴한대. 이고 fx하고 gx라는 함수 사이에 어떤 새로운 함수 hx 하나가 있어요. 함수값들 사이 이런 관계가 만족되고 있으면 결론은 이거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의 극한값도 역시 알파로 수렴합니다. 이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볼까? 함수값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왼쪽에 있는 놈의 극한값도 알파로 수렴, 오른쪽에 있는 놈의 극한값도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면 가운데 있는 놈의 극한값도 알파로 수렴합니다. 샌드위치 정리야. 양쪽에서 둘러싸인 대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반에서 20등 하는 놈이야. 수학 등수 20등이야. 반에서 수학 등수 10등 하는 놈이야. 너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한 15등 정도 한다고 하자. 시험을 하루 앞두고 시험 공부하러 도서관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놈들이 야, 나 공부하기 싫어. 야, 못 해먹겠다. PC방으로 가자. 간단 말이야. 결론이 뭐야? 가운데 있는 놈도 PC방 가게 되어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친구를 잘 사귀게 된다 이거야. 샌드위치 정리죠. 양쪽에 있는 녀석들이 수렴하는 값으로 가운데 있는 놈도 수렴하게 되어 있다. 샌드위치 정리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x 플러스 100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사이에 새로운 함수 hx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200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 치자. 그럼 여러분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든 간에 이 녀석 사이에 hx라는 함수값이 있다고 치는 거야. 그때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hx의 극한값을 알아내시오.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면 뭐 부등식 하나 줘놓고 극한을 구하라고? 내가 이 hx는 식을 아예 모르잖아. 이 녀석의 정체를 모른다고. 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극한을 구할 때 그 주변을 조사하자 이거야. 야, 너 누구랑 어울리는지 친구들 조사 한번 해봐야겠어. 근데 앞에 x가 있다는 거 조심합시다. 그럼 여기다 x 곱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x 곱해주면 분자에 x 있는 거고 여기도 분자에 x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물론 x는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x가 0보다 클 때 풀어주시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엄밀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느낌만 가져가자고. 해서 극한조사 해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이것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각각 어디 가는지 조사해보는 거야. 이놈 새끼들 니네 PC방 가는지 독서실을 가는지 아니면 뭐 슈퍼마켓을 가는지 조사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해야겠죠?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서 계산해보면 이거 1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하지 않을게. 그 다음 이것도 계산해보시면 이것도 역시 1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어. 아하, 그러면 너 임마 너 친구들이 1로 수렴하니까 너도 1로 수렴하겠구나. 이게 샌드위치형이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뭐 확 와닿지는 않지만 점점점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거 중요한 거구나 알게 돼요.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음 강의부터는 여러 가지 함수들의 극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